잘 되면 내가 조언을 잘 구한 거, 망하면 그 사람 탓인 거예요.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적으로는 더더욱 엮이지 말아야지.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배우자, 내 자녀들까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멘토 구채입니다. 오늘은요, 30, 40대 인생이 꼬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30살 이후에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지난 한 9년, 10년 가까운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이 꼬일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뒷담화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입조심, 말조심하자.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사실 뒷담화를 하면서 누군가를 같이 싫어하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30살이 지나갔다. 특히 결혼을 하고 혹은 출산을 해서 내가 아이의 부모가 됐다. 이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결국 그 화살이 나에게로 다 돌아오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제3자를 뒷담화를 한다는 건 지금 내 삶이 불행하고 불안하다는 의미거든요. 누군가를 뒷담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태라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많진 않지만 뒷담화를 정말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뒷담화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어떤 큰 실수를 했거나 너무 싫어가지고 그 뒷담화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뒷담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배우자나 뭐 가족이라거나 오래된 찐친 같은 경우에는 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뒷담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를 들어 회사 동료, 뭐 엄마들 모임, 목적이 딱 있는 모임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없는 사람에 대한 욕을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위험한 건 내가 뒷담화하는 상대의 동조를 구하는 거야.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A라는 사람이 이 B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B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알고 있긴 한데 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동조를 해줄 때까지 계속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니까 어느 날은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이렇게 뭐 매너 없게 혹은 경솔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이게 반복되니까 피로해서 마지못해 동조해준 경험도 있거든요. 그 사람과 멀어지게 한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서 자꾸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업보가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함께 욕을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겠죠. 자존감이 높고 내 삶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곁에 없어져요. 두 번째는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것.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살림하고 이것만으로 바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활동 외에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외에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자기개발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SNS를 무언가를 배운다거나 뭐 노션을 배워본다거나 시간관리 방법, 명상을 배워본다, 부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서치해보고 공부를 해본다, 혹은 뭐 피부관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만 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봐. 처음에 1, 2년은 그런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5년, 10년이 쌓여버리면 이걸 쫓아가는 사람과 맨날 하던 것만 하는 사람과의 격차는 정말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새 맥도날드를 가거나 웬만한 식당을 가도 주문 어떻게 해요? 태블릿 PC로, 키오스크 이런 걸로 다 하잖아요. 와, 우리 부모님 세대 주문하기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아버지는 무언가 새로 나오면 조금 더 배우려는 성향이 강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막 컴퓨터 배운다고 학원 다니시고,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데 조금 뒤처지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려고 해도 저한테 꼭 전화해서 주문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사실 요새 핸드폰 하나 갖고 있으면 물건 주문하는 거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시도해본 게 있는지, 뭐 학원을 새로 다닌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강의를 들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없다면 무언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대에게 기댈 때.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심하게는 그냥 내가 만나는 친구나 동료들, 정말 사소하게는 그 음식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을 항상 같이 있는 누군가에게 다 위임하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순간이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날까? 유산균을 한 포 먹을까? 올리브유를 마실까? 먼저 씻을까? 일을 할 때도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버스를 탈 거야, 택시를 탈 거야, 30분 전에 나갈 거야. 모든 게 다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올릴 때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중에 한 8가지 이상은 본문만 제대로 읽어도 나오는 내용 혹은 검색만 한번 해보면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핑거 프리세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거를 누군가에게 밀어. 그럼 심하게는 어떻게 되냐? 내가 결혼을 했어. 경제적인 책임을 무조건 배우자에게 다 밀어. 아이를 키워. 나의 꿈을 내 아이에게 투영시켜. 이것 또한 사실 아이에게 기대는 행위인 거잖아요. 혹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자립을 못해.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어른스럽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어른이 된다는 건 사실 책임감이 따라오잖아요. 미성년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부터의 책임은 스스로가 지거든요. 인생의 주도권 혹은 선택권을 항상 상대, 배우자에게 항상 기대왔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투자를 할 때도 돈을 모을 때도 계속해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봤고 어떤 결과치가 나왔고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경험치가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에게 경험으로 축적된 거에 의해서 제가 앞으로 향후에 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던 분들은 점점 인생을 살면서 더 무게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쌓아온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확신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는 걸 사면 돼요? 잘 되면 내가 조언을 잘 구한 거. 망하면 그 사람 탓인 거예요. 요거는 정말 인생을 꼬이게 한다. 그 다음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한 20대 때까지만 해도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 실제로 만나지 않을 거면서 다음에 한번 밥 먹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에만 약속을 하자라는 좀 기준이 생겼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비즈니스인데도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공적인 일에까지 사적인 감정을 얹어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분명히 다음 달에 어떤 일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갑자기 엎어버린다거나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말에 이제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에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귀로 흘려듣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중요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이 이제 씌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은 물론이거니와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적으로는 더더욱 엮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애초에 기분 좋은 말이라도 그냥 꺼내지 않는 거. 지킬 수 있는 말에만 이제 책임을 지는. 마지막은 돈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 100번 양보해서 결혼 전까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나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 내 자녀들까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정말 행복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하고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이나 운동 같은 거, 건강 관리는 와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돈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건 되게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결국 이 모든 이 관리의 개념을 관통하는 게 돈이거든요. 30, 40대 내가 돈 관리를 얼마나 야무지게 했냐에 따라서 50대, 60대, 70대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요. 이건 실제로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 40대 이후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갑자기 직장을 확 바꾼다? 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한다? 내 자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에 비해서는 내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이라던가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놓치고 간다? 그럼 인생이 탄탄대로 풀릴 수가 없는 거죠. 30, 40대 인생에 꼬이지 않으려면 돈 관리도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두 분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을 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자의 경우, 지난 시간들을 비교적 성실하게 후회 없이 좀 살아온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 20대 때는 오히려 한 번씩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때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철도 없었고. 근데 30대는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왜냐면은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후회가 없는 거예요. 30대에 열심히 산 삶은 40대의 결과로 증명되고 40대 노력들이 또 50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 40대 인생 꼬이지 않고 탄탄대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